President. Nice to meet you. Very nice to meet you again. Good to see you here in Party. 네, 반갑습니다. 축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8강도 가시고 더군다나 잠수함 선정도 되시고 축하드립니다. Your football team has made it to the quarterfinals in the World Cup, and you're also 16강전 하고 난 다음에 노르웨이가 만든 홍보 영상을 봤는데 아주 좋았어요. after your round of 16 match, I saw a video. And since then, I think we have made some important decisions in the area of defense. We have agreed to work on a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which is very welcome for many reasons. Security, trade, technology, and advancement for our people. So I'm very happy to meet you here to take note of this and to set the ambition for our continued cooperation.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각 국가 단위로 이 위기 극복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때일수록 국가 간 협력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양자회담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를 정말 깊이 있게 논의됐습니다. There are already some interesting investment, Korean investment in Romania. You know, Korean companies are working in our nuclear plant. There we have to refurbish two of the nuclear plants that have been built 30 and 20 years ago. We are happy to receive you in Romania.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게는 루마니아가 정말로 중요한 협력의 파트너입니다. 방위산업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는 원전이나 그 외 여러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한국을 한번 보고셔도 좋고 또 제가 한번 방문을 해도 좋습니다.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드라큘라가 있는지 제가 꼭 체험하러 한번 가봐야겠네요. 일부에서 실행한 정식으로 하시는 거죠? 네, 여러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을 보고 오셨는데, 자, 먼저 루마니아. 자,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현지 공장 건설을 지금 시작한 곳이잖아요.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디 가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인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지금 최근 한 10년, 5년 내에 한국의 이 국제적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이게 체감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이 첨단 기술이 있었겠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방산. 예. 그리고 이제 아주 최근에는 이 반도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산 문제는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우리를 대하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반도체나 방산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이제 피력하고 있죠. 루마니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루마니아는 지금 과거 이제 구소련의 영향권 하에 있던 동구권 국가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나토의 회원국이 됐지만 여전히 이 유럽에서는 아직은 좀 이제 뒤처져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지금 가장 급한 것은 EU 국가들, 나토 국가들의 표준에 빨리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빨리 따라가려면 여러 가지 이 지원들이 필요할 건데 물론 이제 재정적인 것이나 이런 것, 기술 이런 거 다 필요할 거고 예. 지금 이제 루마니아가 나토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토 전체에서 보면 루마니아가 동남부에 위치해 있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건 다 아는 얘기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결국 나토의 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반감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루마니아가 지금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도 다 아는 얘기고요. 예. 러시아가 이제 영향권을 행사하고 있는 흑해 지역,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방어 전략 이런 데 있어서 루마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아. 그런데 이제 이번에 루마니아가 약 10억 달러 정도의 이제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에 K9 자주포를 도입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3개 포대 정도 이제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초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들을 이제 직수입하기로 했다가 이제 후반부에는 우리의 현지 공장을 통해서 이제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네. 지금 이 K9 자주포를 생산할 계획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폴란드라든지 뭐 노르웨이 뭐 이렇게 과거에 우리의 무기들을 이제 도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폴란드가 우리 이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해가지고 굉장히 큰 성공을 한 나라거든요. 네. 이제 폴란드의 성공 사례가 주변 국가인 루마니아로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 유럽의 핵심 전선들 그러니까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토의 형성 과정과 지금의 목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 사실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하면 결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예요. 네.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을까의 고민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나토이기 때문에 현재 루마니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역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 전선, 흑해와 관련된 부분에서 역할, 그리고 이제 지금 북극 항로가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예.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이 북극이 또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거기 북극에서 핵심적인 국가가 이제 노르웨이라고 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노르웨이나 루마니아 이렇게 나토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이 나라들이 전부 K9 자주포를 채택했다고 하는 것은 네. 그만큼 이 유럽의 무기 체계, 나토의 무기 체계에 한국이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노르웨이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역시 이제 방산 그리고 원전 전략 산업 이렇게 논의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노젓기 퍼포먼스도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함께 노를 저어 가자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말씀해주신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또 네덜란드 이런 주요 국가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약식이지만 하고 양권의 예. 협력을 증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로 이번 유럽 국가들과의 다자 정상회담, 그다음에 양자 정상회담을 보면 주요 분야는 거의 두 개인 것 같아요. 네. 방산과 기술 분야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북유럽이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고요. 루마니아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안보 위협 최전선에 서 있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21세기에도 재래식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목도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재래식 전력을 얼마나 빠르게 확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현재 유럽 국가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 현안이거든요. 거기 유용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한국인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산 분야 협력을 또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러니까 기술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화두가 방산과 더불어서 화두가 AI 인공지능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물과 전력과 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물과 땅이라는 것은 국가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 됐을 거고 그다음에 협력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전력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전을 짓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부분 그리고 기술 부분에서 협력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ASML이라는 굉장히 세계 최고의 예. 반도체 공급업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르웨이라든지 여타 유럽 국가들도 인공지능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협력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주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의 중요성이 가치가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이게 가장 중요한 안보이긴 합니다만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각각의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거나 따라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이 주요한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도적 지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노력에 동참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규모 그리고 방식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이 모습을 북한과 러시아가 아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렇습니다. 시그널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 젤렌스키 대통령하고는 첫 번째 공식 정상회담이죠. 그리고 예. 우리가 1억 달러 정도 지원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런 거는 안 나와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이 핵심입니다. 네. 명확하게 선을 걷죠. 살상무기 미지원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특히 민생 부분, 그다음에 전후 재건에 대해서 네. 한국 정부와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보겠다. 이런 이제 큰 틀에서 방향을 마련을 했고 네. 또 하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군사적 지원은 안 하면서 민생 지원과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북한과 러시아에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겠죠. 네. 우선 그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한국이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이지만 국외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북한한테 줘야죠. 왜냐하면 북한은 러시아를 도와서 파병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러우 전쟁에 사실은 유례 없는 유럽 전쟁에 아시아 국가가 참여한 케이스를 지금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생포가 되거나 이런 북한군 뭐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민군 뭐 예. 송환 문제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절대 국외자가 아니다. 직접 이해 당사자다. 이런 메시지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경고하는 의미도 있죠.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이 북한한테도 유리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그 경고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은 북한은 러시아 군사 기술이 들어오면서 뭐 구축함 2개를 만들었고 핵잠수함도 지금 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방관하고 있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보이는 것 같고요. 예. 그 러시아한테는 실질적 무기 지원은 안 하지만 인도 지원이나 이런 건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겠다라는 사실은 약간의 압박성 메시지도 들어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무기 지원은 하지 않지만 그 인도적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지나치게 자신들을 견제하는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우리로서는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걸 함으로써 굉장히 절제된 관여를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외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지 우리는 아마도 네.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